자, 그럼 생각하고 다음 종합 맨 뒤에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은 건가? 같이 생각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자, 우리 책에 그 67조 맞죠? 아마 그 뒤에 거 생각하고 이렇게 풀었잖아, 맞죠? 숙제 안 했죠? 그럼 여기는 앞부분 너무 많이 보죠? 양이 되게 많지?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아서 이거 못하면 오늘 집에 가서 이어서 보죠? 주말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자, 144번 문제 그때 생각하고 숫자 막 끼워 넣어서 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맞지?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쓰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도 생각 좀 해보고 다른 풀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때 마지막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준비됐죠?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 공식 있잖아요. 이거 외우고 있나 이거? A 합집합, B 합집합 이 공식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돼요? NA, B, C 빼기 A 곱이 B 교 C 그다음 C 교 A 플러스 세 개 다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배운 공식이니까 약간 공식을 좀 써가지고 약간 풀 적는다면 약간 좀 뭐 모범 답안 같이 좀 나오겠지.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에서 다시 구하고 싶은 걸 적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야? 맨 마지막에 보니까 두 문제 이상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두 문제 이상이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N A 교 B 맞죠? 그 다음 뭐 N B 교 C N C 교 A 이렇게 해버리면 그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A B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가 A급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요 자리가 반복해서 몇 번 들어가면 세 번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색깔 칠했는 거 얘들을 다 구하는 거다 보니까 보라 색깔은 두 번은 빼줘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빼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N A교 B교 C 이렇게 하면은 얘가 두 번 이상이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구하려면 여기서 봐봐. 주어진 조건 써보자 우리가. 자, 얘가 넘어간 게 얘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는이 있으니까 이항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넘어간 거지. 얘도 넘어간 거고 얘도 넘어간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얘가 넘어가면 빼기 n 한 번만 내야 되는데 두 번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오른쪽에 남아서 얘가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얘가 넘어갔을 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끼워 맞추자는 거지, 공식에다가요. 그럼 아직까지 우변에 남아있는 거는 다 썼는데 아직 얘가 다시 안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N, A 합, B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뭐예요? 남아있는 게 뭐야? 얘들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다 써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보라 색깔을 구하면 답이 된다는 거지. 이걸 구하는 건데 얘를 바로 못 구하니까 약간 돌아서 구한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에서 얘가 문제에서 이제 따로 안 나오죠? 근데 얘는 나와 있죠. 합집합은 뭐 얼마겠어? 전체 100명 중에 7명 뺀 거 아니야? 그치? 그 바깥쪽에 있는 거 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93이 되겠죠. 2까지. 그다음 얘는 아직까지 뭔지 몰라서 놔두도록 네모라고 하자고요. 그죠? 네모라고 하고 얘는 또 나와 있죠, 문제에서. A가 몇 명? 40명. B가 35명. 얘가 52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있는 거 먼저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숫자 계산해 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90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 90이 날리고 여기 마이너스 1로 쓰면 되겠네요. 다시 35도 얘랑 계산해주면 34가 되겠네.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묻는가 하면 이 보라색 깔의 최소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란 말은 뭐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질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는 순서 거꾸로 했구나. 얘가 얘다, 그죠? 합치다. 얘가 네모네요, 맞죠? 순서가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놈이 합집합이 된다는 뜻이야, 맞죠? 이게 교집합이고 순서 바꾸자고요. 얘가 합집합, 얘가 교집합이 되는 거죠. 자, 됐지? 그러면 야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하면은 문제 조건을 봐봐. 이 조건 나와 있죠? A교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 A교시가 문제에서 10명이고 A교 B가 15명이란 말이지, 맞지? 이 자리는 뭐냐면 얘 둘이의 교집합이죠. 얘 둘이의 교집합 맞아? 그럼 얘 둘이의 교집합,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이 얘가 최대일 때는 둘 중에 작은 숫자, 요 놈이 여기 다 들어갈 때인 거야. 그럼 얘가 최대가 된다. 맞죠? 그럼 정답은 얘 빼기 얘가 되니까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얘가 최소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숫자 안 집어넣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풀이가 좀 더 서술형에는 좋겠죠. 객관식일 때는 뭐 숫자 넣어서 해도 되고. 됐죠? 자, 마지막 문제 145번. 이거 너가 한번 풀어볼래? 이거 아직 안 풀었죠? 맨 마지막 문제. 이것만 한번 해볼까? 좀 바꿔 하자. 선생님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공식 같은 거 좀 써가면서 답이 나왔습니까? 자, 선생님 같이 하자. 그러면 아직 다 안 나왔다, 그죠?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145번에 동그라미 3개 3개짜리가 좀 애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봐봐. 교집합이 5명이죠? 여기 5명. 그럼 나머지를 이제 채우면 되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봐봐. 색깔칠하면 어디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C에서 A와 B를 뺐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 자리인데 문제 읽어보면 이제 여 자리가 몇 명이냐면은 총 A교 B가 10명 든다고 했으니까 여기 5명이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 아직 남았는 부분 찾아보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돼? 원래 C가 지금 총 몇 명이죠, 문제에서? NC가 19잖아, 맞지? NC가 19인데 걔가 이쪽을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면은 여기서 색깔 칠하는 건 뭐야? 19에서 뭘 빼야 돼? 5도 빼야 되고 A하고 B도 빼야 되잖아, 맞죠? 근데 문제에서 야가 최소를 또 물었단 말이야. 그럼 최소는 또 뭐야? 얘가 클수록 좋겠죠. 그럼 문제에 돌아가가지고 A 전체가 몇 명인가 보니까 14명이거든. 그럼 14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남았는 4명을 여기다 싹 다 넣으면 되겠죠. 커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도 보면은 총 16명이니까 여기도 최대 6명 되고 얘가 빵빵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다가 10을 더 빼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럼 정답은 14에서 얘를 빼니까 답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숫자 넣어서 풀면 빨리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 숫자 영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일 커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끝냅시다. 자, 다음 시간까지 좀 돌아간 걸 좀 풀어주시고 또 진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 그지? 이 명제를 나가야 되니까 오늘 쌤하고 명제 한 절반 정도 나갈 생각이야. 일단 뭐 해보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합시다. 자, 70쪽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자, 봐봐. 첫 번째 개념은 명제예요. 명제. 명제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목을 짓자면 명제와 조건이야. 조건. 명제는 뜻이 뭐냐면은 이 명제의 뜻 말이야. 나의 뜻은 이거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참이 되어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렇게 해가지고 뜻을 얘기하자면 확실하게 참이거나 확실하게 거짓이면 명제가 됩니다. 근데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태민이 맞죠? 태민이는 남자다 그랬어. 이건 무조건 참이죠.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남자다 안 하고 태민이는 잘생겼다 그랬어. 어때요? 얘는 무조건 참인가요? 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애매하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렇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제는 둘 중에 확실해야 돼요. 또 이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 그죠? 또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건 되는 거야.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태민이는 뭐야? 뭐랄까요? 여자다 그랬어. 이것도 명제가 돼야 안 돼요? 명제는 되는 거지. 확실하게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제란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그런 것들이 싹 다 명제가 됩니다. 그러면 명제의 뜻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뭐겠니? 조건은 야가 좀 전에 했던 대로 애매한 거. 근데 애매한 것도 좀 대충 다 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되려면 또 어떤 뭐 뜻이 있겠죠. 조건의 뜻은 이거예요. 조건의 뜻은 이런 거. 또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우니까. 어떻게 할까? x는 2보다 작다 그랬어.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참이지. 근데 내가 x에다가 5를 넣어봐. 그럼 얘는 거짓되죠. 다시 말해서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조건의 뜻 알겠니? 조건은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지수가 보통 있단 말이에요. 미지수에 따라 보통 미지수 x지. 일반적으로 x야.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맞죠? 참이기도 거짓이기도 하는 뭐 문장 또는 식인 거야. 식. 오케이.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방정식도 마찬가지지. 내가 만약에 2x는 4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결론이 뭐야? x는 2가 되잖아요. 근데 x는 2라고 썼지만 내가 x에다가 1 넣으면 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x에다가 2 넣으면 참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참이기도 거짓이기도 하는 게 미지수에다 바뀌는 거.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명제와 조건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러면 기호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명제의 기호와 조건의 기호는 똑같이 씁니다. P라고 있습니다. 뭐 P라고도 하고 Q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소문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잖아. 뭐 태민이는 남자다. 그게 어떤 P가 되는 거야. 그럼 또 태민이는
여자다 그럼 Q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쓰고 조건은 보통 X가 있다 보니까 막 PX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쓴다는 거야. 그럼 너는 X 쓰는 게 편하냐 안 쓰는 게 편하냐? 안 쓰는 게 간단하니까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명제와 조건은 기호는 똑같은데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 직접 그걸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뜻을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정. 자, 부정이 뭐냐면은 우리 부정은 집합할 때도 살짝 배웠지. A 여집합 그러면 이게 부정이잖아. A가 아닌 거니까. 그럼 얘도 똑같아. P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P 앞에다가 물결 표시하면 됩니다.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not P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요. 아니다라는 거지.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 또 예를 또 다시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는 짝수이다 그랬어요. 명제가 되죠. 조건이 아니고 명제인 거야 얘는요. 근데 얘는 이걸 내가 P라고 이렇게 잡자라는 거예요. 땡땡 이렇게 잡고. 그럼 내가 P 앞에다가 낫을 붙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요? 이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부정인 거야. 다른 말로 뭐 홀수다라고 되는 거지. 근데 아까 게 명제였잖아. 참이 명제였지. 부정을 해도 명제가 돼야 안 돼요. 부정을 했더니 명제는 되는 거지. 대신 거짓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된다. 거꾸로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참하고 거짓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명제는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명제는. 근데 내가 또 아까처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Q라고 잡자고 그죠? Q라고 잡아가지고 아까 했던 거 있잖아. X가 2보다 크다 했어.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not Q. not Q. 이거는 조건이죠.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고 하는 거야. 그럼 너가 봐봐. 위에 거도 조건이지. 명제 아니잖아. 근데 얘는 부정해도 여전히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도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정을 할 때 원래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크다고의 아닌 상태는 말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정의 개념인 거야. 부정.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부등호로 얘기했잖아요. 부등호 말고 뭐 이런 걸로 얘기해볼까요? AND로 해볼까요? AND요. 그러니까 약간 용어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AND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AND를 부정하면 5월이 돼요. 또는 오케이? 또는을 부정하면 AND가 돼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 근데 뭐 크다의 부정은 같거나 작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의 부정은 같거나 작다. 그러면 AND도 똑같이 부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되는 거. 또 이런 게 있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을 부정하면 서로 반대말은 부정은 어떤이 돼요. 어떤. 모든 사람은 우리 반에 너하고 남학생 둘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반의 모든 사람은 남자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반의 모든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자가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모두 다 남자다의 부정은 남자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해돼? 그럼 이런 식으로 너가 문제 아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 문장 안에서 부정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이렇게 부정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원래 명제와 조건의 뜻, 그 다음에 각각의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 부정을 할 때 뭔가 좀 단어 같은 것들 조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명제와 조건의 뜻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보기 1번. 답을 한번 체크해볼래요? 보기 1번.
명제인 것을 고르래요. 3번 명제죠. 또 하나 더. 답이 두 개예요. 1번 아니지. 그건 찬 거지 말 못하잖아요. 5번이지. 5번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게 확실하면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3번, 5번이 답이 된다. 3번은 참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돼. 틀렸다고 해서 명제 아니라고 하면 안 돼. 확실하게 틀린 거 명제. 오케이? 자, 내려와서 보기 2번도 해볼래요? 보기 2번. 보기 2번. 참과 거짓을 말해야 돼요. 다 했어? 밑에 답 확인해보면 맞더나? 넘어갈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71쪽에 있는 거 볼게요. 71쪽에 있는 아까 그 3번 뭐 용어의 정의 막 나오는데 이건 크게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문제 풀면 되는데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3번이야. 이거 증명하라고 했잖아. 맞지? 이것도 넘어가자. 일단 넘어갑시다. 72쪽 아까 생각했던 조건 있죠?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보기 4번 같이 해볼 거지 하고요. 4번의 첫 번째 뭐야? 3은 유리수이다.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죠. 참이죠. 자, 2번 x는 홀수이다. 명제냐 조건이냐? 조건이죠. 3번 x는 16의 약수이다. 조건. 4번 x가 1이면 2x 더하기 1은 3이다. 명제죠. 확실히 참이죠. 그러니까 x가 있다고 무조건 조건이 아니야. 어떨 때 지금처럼 확실하게 참일 때는 명제가 되죠.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2쪽의 밑에 거 볼게요. 자, 다시 앞에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명제도 중요하지만 조건도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조건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우리 조건 P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x는 2의 약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확실히 조건이죠. 왜냐하면 1 넣으면 참이지만 막 3 같은 거 넣으면 거짓되거든요. 근데 얘가 조건인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참이 될 때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x에다 뭘 넣어야 참이 되죠? 1과 2죠.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우리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P라는 소문자가 조건이라면 대문자 P는 뭐가 되냐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에요. 거짓되는 건 모르겠다는 거야. 왜?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참이 되는 것만 쓰는 걸로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대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P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쌤 용어 설명해 주는 거야. 진리집합이.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한번 또 풀어볼까? 보기 6번이요. 5번이요. 너가 한번 해봐봐. 지금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 약간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맞지? 그래, 일단 한번 풀어보자. 답이 다 나와. 쉽지?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그 전체 집합 안에서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 보기 6번. 집합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다 했어요?
답 다 맞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선생님 지금 우리 진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아주 어렵지 않죠?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나와요? 조건의 부정 나오죠. 우리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또 밑에 있는 7번도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또는과 그리고 왜 부정이냐는 이야기. 오케이? 설명을 조금만 더 해줄 건데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야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 있는데 U가 만약에 1, 2, 3, 4야 이렇게요. 이 중에서 아까 우리 1, 2 넣었잖아, 그치? 이게 P잖아요. 근데 P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나 P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X는 2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2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야의 진리집합은 P 위에다가 여집합 붙여주면 돼요. 낫은 집합에서는 바로 여집합인 거야. 그럼 P의 여집합은 뭐겠어? 전체에서 얘를 뺀 거. 그럼 3, 4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2의 약수가 아닌 거 맞죠? 그러니까 부정을 했을 때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봐봐. 이제 조건이 섞여요. P가 있는 조건이 있는데 Q라는 조건 하나 더 써볼게요. 그럼 P와 Q라고 할 수 있잖아, 맞죠? 조건 두 개를 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P와 Q는 집합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P, 대문자 Q, 진리집합이요. 그럼 AND는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P와 Q라고 그러면 뭐야? P도 되고 Q도 되는 거니까 교집합 되고. 그러니까 P 또는 Q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Q 합집합. 그래서 AND의 집합 모양은 교집합이 되는 거고 또는의 그 집합은 합집합이 된다. 이거 예전에 한번 배운 거 있죠, 그죠? 우리 참 집합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이어진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그럼 또 봐봐. 그럼 이번에는 아까 부정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낫을 여기다 붙여볼까요? 이 전체를 부정해볼까 이거잖아. 그럼 얘 전체를 부정한단 말은 이 전체를 여집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우리 드모르간 기억나요?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 이렇게 이게 P와 Q의 부정을 잇는 진리집합이라는 거야. 얘도 똑같이 해볼까? 낫을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 전체에다가 여집합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는 앞에다 붙이고 얘는 위에다 붙여주는 상황인데 C를요. 그럼 얘는 또 드모르간이니까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개념을 보면 돼요. 자, 그 밑에 우리 문제 또 있죠? 보기 문제요. 7번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7번. 쉽죠? 또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기 8번. 보기 8번. 9번 다 넘어가도 되겠나, 선생님?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나중에 또 복습할 때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좀 잘 풀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고 돌아올까요? 저 뒤로 가세요. 저 뒤로 가보자. 저 뒤에 익히는 문제 있잖아요. 7쪽에 있는 거. 첫 번째 문제 너가 풀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실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다음 중 참가. 이거 싹 다 명제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2 넣어서 성립해야 되고 마이너스 넣어서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선생님하고 우리 또 다음 거 잠깐만. 이제 8쪽에 있는 건 잠깐 풀기 전에 설명 조금만 더 하고 풀어보자고 이제.
이제 설명을 거기다 선생님이 따로따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뭐다, 조건이 뭐다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명제와 조건은 다른 거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가 있냐면, 잘 들어봐봐. 조건이 P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다음 또 다른 조건이 또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은 조건인데 내가 이제 얘를 명제로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조건이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냥은 될 수 없고 따로따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조건 두 개를 섞으면 돼요. 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에다가 이 중간에다가 내가 화살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얘는 명제가 돼요. 각각은 조건인데 통째로 명제라는 거야. 그럼 통째로 명제라는 게 왜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그냥 이제 따로따로 알았으니까 묶었을 때 어떻게 보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보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P를 X는 4의 배수다 그랬어요. 조건 맞죠? 여기다가는 X는 2의 배수다 그랬어요. 가까운 조건이지. 이걸 이제 묶어볼게요.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걸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화살표 앞쪽에 있는 걸 우리는 보통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요. 가정과 결론이요. 이건 화살표 맞는 쪽에 있는 거니까 얘는 결론으로 잡아요. 그러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으면 읽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근데 이거를 묶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거면 X는 4의 배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두 개 묶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문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X가 4의 배수이면 이 말이에요. 오케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가 된다. 사실 뭐 X를 안 써도 되죠. 그냥 이렇게. 그냥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냐고 묻는 거야. 이거는 참이에요. 무시야. 4의 배수가 뭐야? 4, 8, 12, 16. 얘들이 싹 다 2의 배수 맞나? 응? 순서를 이거 임명을 했잖아.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만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4의 배수들만 생각해야 돼. 4의 배수들은 싹 다 2의 배수 맞냐고 묻는 거야. 맞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참이죠? 좀 전에 이제 너가 얘기했던 대로 거꾸로 써볼까 거꾸로. 이거 반대로 얘기해볼까? 어떻게 되는 거? 똑같이 x가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거짓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태민이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2라는 거는 4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인데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쌤이 가정, 결론, 화살표 방향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죠. 위에 거가 이거라고 하자면 얘는 뭐야? 거꾸로 쓴 거지 이렇게. 다른 명제인 거야. 얘도 명제인 거지. 거짓인 거지. 얘는 참인 거죠.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예를 들었으니까 좀 치우고 무슨 얘기 할 건가 하면은 조금 전에 내가 너한테 4의 배수와 2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참이었던 거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도 P로 쓰고 야의 진리집합을 Q라고 썼을 때 얘가 얘한테 부분집합이면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싹 다 2의 배수가 들어가잖아요. 2의 배수가 더 큰 범위잖아요. 그게 되면 참인 거야. 그럼 거꾸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지금처럼 부분집합이 되면 참인 거야. 방향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면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 되나?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묶여지면 명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게 쌤이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명제, 조건이 명제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 더 있어. 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봐봐. 조건을 또 적어볼게. 또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조건 P가 있는데
아직은 명제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앞에다 뭘 쓸 거야 이제부터? 전체 집합이야. U에 대하여, 오케이? U에 대하여 모든 X는 뭐 미지수가 X라고 하자고, 그죠? 모든 X는 P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P는 지금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이야. 조건인데 이렇게 앞에다가 이 뭐야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바로 명제가 된다는 거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U를 만들어줘야 돼. 전체, 그죠? 전체가 아까처럼 또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P를 이렇게 쓰는 거야. 전체 집합에 대하여 모든 X는 그러니까 써볼게요. P가 X는 뭐라고 할까, 뭐 3의 약수다 그랬어. 이건 무조건 조건이란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다 얘를 붙였잖아요. 전체 집합에 대하여 모든 X가 3의 약수다 그랬어요. 그럼 1은 되죠? 참이 되죠? 하지만 2는 참이 안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상황이야? 확실하게 거짓인 거야. 확실하게 거짓이 보이니까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들어볼까? X는 4 이하의 자연수로 했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되잖아요. 모든 X에 대하여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참이 되냐면은 지금처럼 예를 들었으니까 추어보면 언제 참이 되냐면은 이 U라는 전체 집합, U라는 전체 집합하고 P의 질 집합 말이에요. 아까 1, 2, 3, 4. 얘 둘이 같으면 참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아까처럼 얘가 전체가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돼? 모든이기 때문에. 모든은 뭐라고? 모든은 전체가 다 돼야지 참이 되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엔 똑같이 또 U의 전체 집합에 대하여 어떤이라고 바꿨어요. 어떤 X는 P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도 참이 돼요. 어떤이란 말은 뭐야? 한 개라도 되면 맞는 말이거든요. 이해돼? 그래서 어떤이란 말을 써도 얘는 명제가 될 수 있다. 아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되본다면 아까 내가 X는 P다를 아까 3의 약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선생님 1은 되고 3은 되니까 어떤이기 때문에 되는 게 있기만 하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일 때는 뭐야? 공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되는 거야. 한 개도 안 되면 공집합이 되면 어떻게 돼? 공집합이 되면 거짓되는 거지. 맞죠? 어떤일 때는 한 개라도 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명제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묶여지거나 가정결론으로 묶여지거나 또 아니면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넣어버리면 명제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명인 것 같은데? 자, 안 돼? 자, 이해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조건과 명제의 관계를 이제 마지막 연결을 다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하는 거지. 개념 잘 이해돼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2번 개념이야. 익힌 문제 2번. 선생님이 하나 풀어보고 하자. 이거는요. 그래야지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너가 밑에 있는 확인 유제를 풀면 돼. 이거 풀고요. 자, 같이 해보자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2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것이 참이면 그랬잖아요. 맞니? 봐봐, 얘가 참이면 우리 아까 했던 거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된다. 참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참이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돼야 되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이 P가 안쪽에 있고 Q가 바깥쪽에 있는 거겠죠? 이걸 보고 보기를 보면 돼요. 자, 1번 보기 맞아요, 틀려요? P와 Q의 합집합이 Q가 돼야 되죠? 그럼 2번은 뭐야? 여집합 붙잖아요. 여집합이요. 너 여집합 붙으면 여기다 여집합 붙이잖아. 만약에요. 여집합 붙이면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얘는 맞는 거냐? 정답은
2번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죠? 이거 한번 해볼래요? 149번요. 밑에 확인 유지 풀어보자. 아니, 답 나왔어요. 그림 똑같은 거야, 그지? 큐가 더 커요. 물결 쓰는 거야. 아까 했던 대로 여집합이지. 맞네. Q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지. P가 Q의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그림은 어떻게 그립니까? 생각하시고. 좋아. 벤다이그램 이런 걸 그려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이거는 낮 Q니까 안에 P가 들어가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여집합이 들어가는 게 Q가 아니지, 여집합이지. 그러면 여기가 전체잖아. 자, 무조건 여집합을 하고 바꾸어서 하면 안 돼. 자체가 여집합이 될 수도 있어. 바깥쪽이 Q가 되는 거지. 바깥쪽. 이해돼? 그럼 이거 보고 하는 거지. 보기를 보면 다시. 이거 맞아? 안 되죠. 2번. P에서 Q. 바깥쪽이 Q니까. P에서 Q 되면 그냥 P잖아. 그럼 답이죠. 그림 그릴 때 여집합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9조. 79조. 자, 세 번째 이제 문제는 쌤이 또 용어 설명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또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참일대 얘기했잖아요. 그지? 개념을 조금 이어서 하는 거야. 자, 화살표를 한 개 있을 때는 참일 수도 있고, 아직 못 나오겠죠? 참거짓은. 판별하는 방법이 아까 진리집합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참일 때는 이제 기호를 만들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확실하게 참일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2개 합니다. 2개짜리라고 쓰면 참일 때만 쓰는 기호입니다. 그럼 1개짜리만 썼을 때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참일 때 2개짜리 한다고요. 자, 그러면 거짓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일 때는 이렇게 내가 했는데 화살표 1개야. 이게 거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일 때는 굳이 뭐 기호로 만들진 않거든요. 참일 때만 확실하게 기호 잡아주면 나머지는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거짓이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P가 Q에 안 들어가면 분명히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거짓일 때는 P가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P는 되는데 Q는 안 되는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나? P는 되고 Q는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거짓일 때 되는 어떤 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 거짓의 예를 우리는 발례라고 합니다. 발례의 뜻. P는 되고 Q는 안 되는 거.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 됐을 때의 예를 들어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그 한 개의 어떤 원소. 그걸 발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발례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걸 집합으로 얘기하면 얘가 P, 얘가 Q인데 되고 and는 뭐야? 교집합이잖아. 아까 했던 기억나? 되고는 교집합. 안 되는 말 뭐야? 위에 여집합. 그러니까 P는 되고 Q는 안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얘가 P 빼기 Q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P면 Q이다의 발례입니다. 굳이 발례를 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가 P, 여기가 Q니까 이게 발례가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원소들이 싹 다 거짓말이 되는 예인 거야. 이해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이요. 자, 생각 같이 봅시다. 3번 문제 보세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그림이 막 있잖아요. 그림을 좀 다시 뭐 안 그리고 맨 마지막만 봐봐. 맨 마지막에 뭐야? P 또는 Q라고 돼 있지? 맞아? 이게 명제죠. 그리고 이거가 R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거짓이라고 있지 문제에서.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 모양일 때는 얘들이 뺐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빼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또는이 뭐야? 무슨 집합? 합집합. Q. 오케이? 여기서 뭘 뺀다? R을 뺀다. 이게 발레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건 뭐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앞에 거 책에 있는 거 봐봐 이제부터 그림 봐봐. 이게 P고 지금요. 이게 지금 Q였고 R은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지금 다시 P와 Q의 합집합은 이 두 개짜리잖아, 그죠? 여기다 누굴 뺀다? R을 빼라고. 그럼 누가 남아? 여기밖에 안 남지 않나? 그냥 Q는 R이 다 들어가니까 합집합에서 내가 R을 빼면 이거 PQ 두 개짜리에서 이게 다 날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만 남지. 얘가 답인 거지. 그럼 정답은 A가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뭐야? 집합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풀어볼래? 확인 유지야. 좀 마시고 올게요. 그림 잘 그리는구나. 색깔. P 빼기 Q의 집합이 나왔죠? 잠시만요. 그림 그릴 때 너가 색깔 칠하기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잘 거는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있잖아요. 연산 법칙 써봐. 빼기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는 되고 이거 안 되고. 얘가 야가 원래 이런 야를 여집합을 한번 시키면 돼. 결국 P, Q가 돼. 내가 더 빨리 보죠. 이걸 한번 정리해놓고 가는 게 더 쉽다. 헷갈리겠죠? 자, 정답은 맞네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80쪽 쭉 나갈 건데 설명 다 했다 그죠? 선생님이 너하고 지금 수업하면서도 우리 또 그 방송 보내기 때문에 같이 또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너한테 저번 시간에 왜 주말에 한번 오라고 했던 거는 진도 저번에 너 한번 빠진 부분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말고 일요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도가요. 그래야지 맞다고. 토요일 와버리면 배웠던 거 또 듣는 상황이 되니까 일요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번에 국중선생님이 토요일로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요일로 오면 될 겁니다. 그럼 너 이번 주에는 일요일도 오고 또 다음 일요일도 와야 되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뭐 괜찮죠? 하루 정도는 되는 거죠. 아직 방학이잖아. 자, 계속 해보자. 4번. 자, 문제를 보면 아까랑 차이점이 뭐야? 얘는 부등식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너한테 부등식도 조건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였지? P가 Q에 이렇게 되면 참이라고 있잖아. 맞지? 문제에서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Q가요. 그럼 그림 다 돌아가죠. 지금 P를 내가 그려볼게. P가 수직선을 그리면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 2하고 맞죠?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이렇게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이게 지금 P란 말이에요. P라고요.
그럼 Q는 더 커야 되니까 여기 12쯤에 있잖아. 맞죠? 12쯤에 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분의 A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맞아. 이게 지금 Q인 거야. 얘는 새카맣고 얘는 비어있는 거야 지금요. 자,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놈은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같아도 돼야 안 돼요? 응? 같아도 되죠? 얘도 더 커야 되죠? 같아도 돼요? 얘들이 같아도 되냐고요? 안 되지, 안 되지. 봐봐, 얘는 지금 비어있잖아요. 아까는 같이 색깔칠해서 괜찮은데 얘는 안쪽이 색깔칠하고 바깥쪽이 비어있단 말이야. 이 말이 얘가 같다는 뜻은 뭐냐면 A가 1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10이 된다는 말은 P한테는 10이 있는 거고 Q한테는 10이 없는 게 되니까 Q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같거나 붙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구해보면 얘한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는 10%. 이게 마지막 결과. 문제 돌아와서 답을 구하라고. 이게 답이지. 쉽죠? 밑에 거 할 수 있겠나? 55번에 하나만 해보세요. 위에 거. 155번에 1번. 여름이라서 선생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태면이 괜찮나? 요즘에 더운데요. 버틸만해요. 선생님 너무 더위 많이 타서 그런가? 살도 빠진 것 같고. 네, 답 나왔어? 넘어가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또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모든과 어떤일 때거든요. 모든과 어떤. 그럼 그걸 좀 한번 써볼게요. 문제 풀면서 설명 한번 더 해보자고. 자, 5번에 아까 선생님이 너한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지? 어떤일 때는 한 개만이라도 되면 된다고 했어. 모두는 뭐야? 100% 다 돼야 돼. 그래야 참이라고요. 그럼 기억을 봐봐.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 어떤이란 말을 썼지 앞에. 그럼 어떤이란 말을 쓰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너한테 설명할 때 전체 집합에 대하여라는 말 붙었잖아. 얘는 지금 전체가 안 나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을 때 전체는 항상 실수범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실수범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실수 중에서 얘가 1번 작은 게 있나 묻는 거야. 있어 없어? 어떤이니까 하나만 든단 말이야. 0 넣으면 되죠? 그럼 무조건 참인 거지. 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참입니다. 니은은 봐봐. 모든이죠. 모든. 자, 모든이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거다 그랬잖아요. 사실 얘를 푸는 방법은 그 수학 상에서 왜 2차 부등식 있잖아. 그 파트랑 2차 부등식이 앞에 모든이 붙었단 말이 뭐야? 항상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뭔지 알아야 돼요. 수학 상 내용을 알아야 된다. 뭐였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파동 영모 작아야 돼요. 이 방향하고 관계 없어요. 오케이? 자, 좀 헷갈릴 수도 있지. 내가 설명해 줄게. 왜 얘가 돼야 되냐면 이걸 그래프 그려보면 왼쪽은 2차 함수죠. 오른쪽은 y는 0이기 때문에 x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래 볼록을 그려보고 얘가 0이 x축이니까 안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안 만나면 얘를 만날 때가 우리는 근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는 게 없다. 그럼 뭐야? 근이 없다는 뜻이죠. 허근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 보는 게 아니고 교점의 개수가 판별식을 결정합니다. 교점의 개수가 1개면 접할 때 0 되는 거예요. 얘가 2번 만나면 0보다 커지는 거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판별식 그럼 어떻게 돼요? b제곱 빼기 4ac니까 음수 맞네요. 그러면 얘는 또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어떤 자, 기읍과 니은은 실수범위였잖아요. 근데 디귿 보면은 어떤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연수만 봐야 되죠. 자, 이번에는 어떤인데 자연수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랬잖아. 자, 그럼 자연수 넣어볼래요? 1 넣으면은 0보다 작나? 1 넣으면 0 되잖아. 맞죠? 아직 성립하지 않죠? 그럼 2 넣어도 0 되죠? 3 넣으면 더 커지지 않나?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수분해 하면은 1이 되잖아요. 1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 얘가 참이 되려면 이 사이에 숫자가 있어야 돼. 이 사이에 자연수가 없잖아. 그러면 디귿은 참이라고 주죠? 거짓이죠. 자연수가 1개도 없는 거. 그럼 거짓이다. 오케이? 자, 리을. 모든 또, 자, 이번에 또 봐봐. 또 모든 자연수죠. 이번에도요. 자연수가 있는데 써볼게.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0이 0 이상이라고 했잖아. 우리 인수분해 할 줄 알죠, 이거? x 빼기 4, x 빼기 5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범위가 4 이하 또는 5 이상이 되잖아요. 맞아?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수직 그리지 말자. 아는 4 이하의 자연수 다 들어가잖아. 1, 2, 3, 4야. 그럼 5 이상도 뭐야? 5부터 다 들어가잖아. 그럼 맞는 말을 들으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니리가 된다. 좀 약간 좀 복잡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풀어볼래? 밑에 거 유제. 다 나왔어요? 이건 명제를 일단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부정을 해놓고 찾는 질문인 거야. 이 상태로 보라는 게 아니라 얘를 부정해놓고 참 판단해야 된다. 야의 부정은 어떻게 놓고 써버려 얘가 모든이 바뀌어야 돼. 어떤 실수는 제곱이 0이다는 뜻이야. x제곱은 0. 이게 참 질문이야. 그러니까 부정을 해놓고 생각하는 거 2번 봐야 돼요. 2번 생각.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3이야. 이게 다 봤어? 다 봤다. 오케이. 그런 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때는 부분 같은 거 잘 봐야 되고 모든 어떤 걸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그런 거 그렇죠? 이건 또는 바뀌는 거. 그거 다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80주까지 끝났죠? 이제 새로운 걸 또 나가야죠. 82쪽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개념을 생각하고 크게 보면 두 개를 했잖아, 맞지? 명제와 조건이 뭔지 했고 또 조건이 명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는 명제와 대우입니다. 오케이? 대우. 그럼 대우가 뭔지는 또 이제 명제와 관련해서 해야 돼. 그 명제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아까 이게 명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명제야 만약이야. 근데 야의 대우가 뭐냐 이거야 지금요. 대우는 약간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또 역이라는 것도 역도 있어. 역도야. 명제와 이제 대우도 있고 역도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야의 대우, 야의 역이라는 뜻이야. 그럼 역부터 먼저 설명하면은 얘가 만약에 명제잖아요. 명제면 야의 역은 이렇게 돼요. 위치 바꾸면 돼요. 위치야. 역이라는 게 뭐야? 거꾸로 하는 뜻이니까 얘가 바로 역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서로 역이 되는 거지. 맞지 않나? 얘를 거꾸로 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로 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우는 뭐냐면은 대우는 얘를 역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한테 부정을 이렇게 낫큐, 얘한테도 낫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면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냐면 얘하고 얘가 대우 관계가 돼요. 대우. 이해돼? 다시 말해서 얘를 야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를 거꾸로 쓰고 부정하면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 부정법칙 배우잖아. 여집합에 여집합 또 붙으면 없어지잖아요. 얘도 이 위치 바꾸고 야의 대우니까 야의 부정이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거의 대우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관계인 거야. 얘는 이렇게 역관계가 되는 거. 그럼 너가 시범 삼아 해볼까? 그럼 야의 대우는 뭘까요? 야의 대우는 뭐가 돼야 돼요? 위치 바꾸고 부정이야. 그러면 납이 맞죠? 얘가 먼저 오고 얘가 뒤에 와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야의 대우가 되는 거지. 이것도 이해돼요? 그럼 아까 우리 돌아가가지고 명제가 참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이게 명제가 참일 때야. 얘가 참이면 야가 참이면 뭐야? 얘가 참이면 어떻게 돼? 야한테 뭘 붙이면 여집합 붙이면 어떻게 돼? 여집합 붙이면 아까 얘기했잖아. 방향이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이거지. 자, 순서가 얘가 화살표가 큰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납피고 얘가 납큐니까 이게 얘와 똑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자동으로 얘가 참이라는 뜻이다. 오케이? 혹시 믿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역은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명제와 역은 뭐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명제와 대우는 함께 움직이지만 역은 약간 따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무조건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관계를 짓지 말자는 거야. 근데 확실한 관계는 얘 둘인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지. 명제가 뭐면 참이면 두 자리죠. 두 개짜리 참이면 얘도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도 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이제 돼. 그게 역과 대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대우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역도 알아야 돼.
되겠죠. 아까처럼 뭐 너가 왜 명제 부정의 참인 걸 찾아라 했잖아. 아까. 이제 문제 바뀌어서 여기 참인 거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거꾸로 해놓고 확인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걸 좀 주의해서 82쪽과 83쪽까지 한 거야. 84쪽은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85쪽 가볼까? 선생님이 또 진도 많이 나가면 너 숙제가 많아져가지고 어때? 아직은 괜찮아? 근데 너 그거 아까 했던 그 숙제 중에 왜 우리 단조합 문제 그 레벨 3 다 풀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2만 하면 되잖아. 2만. 남은 거 별로 없죠, 그죠? 되도록이면 오늘 수업 시간도 많이 풀고 코칭 시간. 그러면 거의 숙제 줄어들겠죠. 자, 1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봐봐.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로 할게 쌤이 그냥 괜찮니? 여기 써놓고 말이야. 자, 이거이면 그랬잖아. 이거 화살표로 할게 그냥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야의 역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역이야, 그죠? 내가 지금 말로 한 거야. 그럼 야의 대우를 말하고 있잖아. 대우는 뭐야 그러면? 이거가 아니면 이거가 아니다. 이게 대우죠? 그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지금? 그 역과 대우가 참이냐 거짓냐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명제니까 얘가 참인지부터 볼까요?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가 2면 되냐고요? 얘 참이죠? 그럼 얘가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 무조건? 대우도 참이라고. 그럼 굳이 대우 안 찾아봐도 확실하게 대우는 참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 답을 구해주면 대우는 뭐라고요? 참이 된다. 그러면 역은 어떻게 돼? 역은요? 이 거꾸로 하면 되면 안 돼요? 거꾸로 해볼까 한번 생각해봐. 거꾸로 역이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가 참인지 알고 싶은 생각 뭐였겠지? 진리집합을 찾아보는 거야. 야의 진리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잖아요. 야의 진리집합은 2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되려면 얘가 더 커야 되거든. 근데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 역은 거짓인 거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2번, 3번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뛰어넘어도 될까요? 아, 잠깐 뛰어넘지 말자.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부등식 나오니까 애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봐봐. 자, 이거이면 뭐라고 했지? 이거이고 맞죠? 이거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야의 역은 뭐가 되냐면 야의 역은요. x가 0보다 크고 맞죠? y가 0보다 크면 이 말이 이게 역이잖아. 맞죠? 자, 역은 참여 어디야? 역.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랑 붙는 거야. 참이죠? 그럼 얘는 역이 뭐라고? 역이 참인 거야. 그러면 명제는 참여 어디야?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건데 그럼 둘 다 양수가 돼야 되냐고 묻는 거야. 아니지. 왜냐하면 음수음수대로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야의 진리집합은 이것도 있고 맞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얘는 두 개 있는 거지 진리집합이. 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얘는 거짓이다. 그럼 얘가 거짓이면 누가 거짓이다? 대우도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2번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럼 3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너가 한번 또 해볼래요? 다음 페이지 가보자. 86쪽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래요? 익히 문제. 여기 참인 거. 아까 전에 미리 얘기했죠? 역을 찾고 참을 얘기해야 돼요. 그냥 하나만 하고 끝을 내면 되겠네요. 자, 답이 나오면 넘어갈게요. 거꾸로. 1,
아니면 이거야. 이건 좀 헷갈려. 그럼 약간 순서가 좀 바뀌면 어렵다 그죠? 한번 생각 해보자. 선생님 앞에서 자꾸 하는 거는 또 우리 방송 보는 친구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같이 해볼게요 그냥. 자, 두 번째 문제에서 2번 이거 해야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말이야. 동그라미 2번을 그러니까 역을 써볼게요. 여기 뭐가 돼? A교 C가 B교 C에 들어가면 맞죠? 들어가면 A가 B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될 때는 예를 들어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A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C를 내가 어디서 그릴 건가 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C를 그렸어요. 어디다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어때? 그러면 A교 C가 C죠? B교 C도 C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얘도 C고 얘도 C면 같을 때는 는으로 써도 되지만 이래 써도 되잖아. 맞죠? 자기 자신도 부분집회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성립하고 있죠? 그럼 얘는 되는데 A가 B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거짓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나머지도 해보면 되죠. 이제 남은 두 문제만 남았으면 끝을 낼 건데 이제 개념 설명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3번, 4번 개념을 아까 선생님이 안 한 게 있었잖아. 그치? 그게 3단 논법인데 조금 하고 진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너가 어디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죠? 88쪽까지 하고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다음 시간이 아마 일요일이 되겠네요. 그죠?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토요일 오는 게 맞겠는데? 제가 여기서 선생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반 학생들도 그때 결석이 있었어가지고 진도가 한 차시가 좀 이렇게 좀 덜 나왔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오는 게 맞겠다. 그쵸? 맞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원래대로 토요일 오면 돼. 알지? 못해요? 아니 원래 토요일 오기로 했었지 않나? 아니 안 돼. 그럼 일요일은 되고. 그래. 그럼 일요일 오자. 그럼 선생님이 너가 약간 차이 나도 뭐 괜찮게끔 수업 설명하면 되니까. 맞지? 좋아요. 일요일 오는 걸로 하고 맞춰볼게요. 선생님이요. 진도를요. 토요일로 좀 뭐 이렇게 덜 나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봅시다. 세 번째. 근데 선생님이 너 있잖아. 만약에 안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영상을 너한테 이렇게 보내줘도 되긴 되거든? 근데 영상으로 보면 이제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일요일 오는 게 제일 좋고 못 올 것 같다 싶으면 올 수 있는 거 맞는데, 그죠?
잠깐만 몇 시냐 타이밍. 타이밍이 2시? 타이밍이 3시 50분이야. 3시 50분.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구치사한테 한번 물어봐. 내 시간만 헷갈리면서. 왜냐면 그 시간대에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따가 구치사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아마 3시 50분인 것 같은데, 쌤 기억으로. 잠깐만, 지금 다른데 사인 바로 해볼게. 나 사인해볼게. 9시 반 타임은 너가 아니고, 원래 3시간씩 가거든요, 수업이. 그럼 12시 40분이냐 보면은, 그때는 또 아니에요. 그 다음 타임이 3시 50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3시 50분에 오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쌤 교실 오면 돼요. 자, 아까 어디까지 하다가 멈췄냐? 해볼게요. P가 Q. 자, 문제에서 아까 쌤 무슨 얘기하다 말했죠? 3단원법 얘기하다 말았고요. 그죠? 자, 3단원법 문제만 썼어요, 지금. 3단원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설명해 줄게요. 3단 논법은 자, 이게 아까 쌤 명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명제. 이게 참이다 만약에 이고 Q가 또 R로 가는 것도 참이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P는 그러니까 굳이 화살표 방향으로 얘기하면 P는 Q로 가잖아요. 근데 또 Q는 R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중간에 Q를 건너뛰고 바로 이래 가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 이것도 참이라는 거야. 결국 3단원법은 그러니까 하나 건너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 어렵지 않죠? 쉽지? 넘어갈까요? 문제 풀어볼까요? 바로? 자, 위로 올라가서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 P가 문제 바뀌었죠 지금요? P는 Q로 가고 이거 나달이죠. 나달은 Q로 간다. 이때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 묻고 있잖아요. 그럼 잘 봐봐. 일단 우리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 했죠? 자, 대우차고 야의 대우가 뭐야? 야의 대우가 Q, P죠. 그럼 이거 참인 거야, 맞죠? 이게 보기에 있죠? 몇 번에 있어 이게요? 5번에 있죠? 그럼 5번은 맞는 거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 얘기해봐. 너 야의 대우 얘기해볼래? Q이면 그럼 얘도 보기에 있는지 볼까요? 보기 1번에 있죠? 그럼 얘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단원법을 쓸 겁니다. 보세요. 자, 아까 P가 Q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난 얘를 볼 거야. 중간에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잖아요. 그럼 바로 P에서 R로 갈 수 있죠. 그러면 P에서 R로 가는 것도 참인데 이게 보기에 있는지 보세요. 보기에 있나? 2번이 있죠. 그럼 2번도 맞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야의 대우도 있겠죠. 야의 대우가 또 뭐야? 나달이면 나피다. 이것도 보기에 있는지 볼까요? 보기에 몇 번 있어? 3번이 있죠? 그럼 얘 3개 다, 이 4개 다 맞는 거야.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어야 한다. 쉬워?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유형도 똑같이 합니다. 오케이? 똑같이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88초까지 숙제할 수 있겠죠? 88초까지 해서 오늘 코치님 시간에 테스트 통과도 하고 맞죠? 저번에 통과했나? 됐어. 오늘도 통과하도록 하자고. 그리고 일요일날 온다고 생각하고 코칭쌤한테 시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3시 50 맞는 것 같은데